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에 있는 한정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들은 이별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도 먹고 갈 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갈 바에는 아주 재미있게 놀다가 또 주님 곁으로 멋있게 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보냈는지 그 시간을 곰곰이 또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어쨌든 지금은 나 자신 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한 행복이 뭔가 그 길만 따라가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다들 한 말씀씩 하셨는데 뭐 제 강의가 필요 없을 만큼 네, 굉장히 슬기롭게 지금을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나이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이제 100세 장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게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청춘이 늘어나느냐, 내 20대가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되고 내 30대가 10년이 아니라 15년, 16년이 되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죠. 결국 늘어나는 쪽은 어딘가 하면은 인생의 후반기, 네. 그렇죠? 없었던 70대가 생기고 없었던 80대가 생기고 없었던 90, 100대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장수의 그 실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노년이 차지하는 기간, 노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성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 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년에 잘 대비하는 것, 노년을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궁금한데요. 나이는 숫자지만 네. 어떤 숫자냐? 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의 결정체. 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노력한 것들, 아까 이제 뭐 나이 드는지도 몰랐다.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렸던 것의 결과물이 바로 나이인 거죠. 결국은 나이값이라는 것은 그 나이가 갖는 무게, 나이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값을, 내 나이값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만 좀 그 나이값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나이의 가치를 정확히 알자입니다. 나이의 가치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나이를 정확히 기억하는 건데요. 굉장히 이상하게도 어린아이들은 자기 나이를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중년을 넘어가면요. 이 사람의 인지가 굉장히 신기하게도 남은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이게 너무 숫자가 커지면 계산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한 50즈음이 되면 계산이 거꾸로 가죠. 내가 몇 년 더 살 것인가. 그러면서 이 복잡한 계산인 내 나이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나이의 가치를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나이를 매일매일 계산을 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몇 살이죠?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나는 52, 나는 65 하고 나올 수 있어야만 내 나이의 가치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나이 숫자만 기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갖는 책임감, 그 숫자에 내가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누가 찾아야 되냐? 내가 스스로 찾아야죠.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어떤 책임과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후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는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시민으로서 책임을 갖고 행동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후배들을 독려하고 이끌어주고 지지하고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이 바로 선배 시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이값을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내 나이의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비결은 바로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열심히 배우는 것이죠. 내 안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나이 값을 올리는 비결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가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계속 변하잖아요. 그 변화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이미 사회는 디지털로 변하고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해야 되고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변화가 싫고 나는 그것에 안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내 나이의 가치는 계속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런 변화에 맞춰서 나도 변화하는 것. 나도 배운 것을 가지고 사회의 변화를 느껴서 함께 변해가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꼰대라는 소리 안 듣고,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이에 맞게 내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변화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로는 내 나이에 맞게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런 것이 정말 그 나이에 맞춰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 슬기롭게 바꾸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삶을 되돌아봐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회고해 봐야만 의미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젊은 시절, 나의 중년기, 나의 10년 전을 돌아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돌아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돌아본 과거에서 찾은 나의 잘못, 나의 실패, 나의 실수들, 나의 과오들까지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런 실수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죠. 어떤 거는 좀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것까지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재 모습에 맞춰서 현재의 관점에서 내 삶을 다시 정리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살아온 지금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이루기 위한 나이값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나이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또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이에 맞게 모든 것을 바꾸고 삶의 의미를 정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한번 우리 이 자리에서 내 삶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다 쓰셨나요? 네. 그럼 저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 삶은 늘 늦가기였던 것 같아요. 빨리 가지도 못하고 남들보다 늦었어요.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늦었고요. 근데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좋았어요. 천천히 가면 여러 가지 다 사방팔방 볼 수 있잖아요. 다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너무 풍요롭게 이제 노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멋지시네요. 그래서 늦가기 완행열차. 예. 앞으로도 천천히 가고 싶어요. 저는 내 삶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오늘 이 나이까지 그래도 딴 길을 헤매지 않고 그대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딸로서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없지만 그냥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다 해채고 올 수 있었던 것이 주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정말 아주 현명한 대답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우리가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어떻게 하면 나이값을 제대로 하면서 잘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이상으로 다 실천하면서 잘 살고 계시지 않을까. 또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즐기고 계시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했던 유언이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또한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라.